안녕하세요, 딩사장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욕먹을 각오로 엄청난 부업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대량 리셀로 매출 1억 만든 거를 인증을 했었는데, 사실 제 예상보다 조회수도 좀 많이 나오고 그 영상으로 유입된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제 매출 자랑질만 하고 끝내면 욕을 엄청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됐고요. 사실 리셀이라고 하면 위탁 판매랑 구별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제 기준에서도 사실 위탁 판매나 리셀이나 방식은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위탁 판매는 도매 사이트에 있는 상품들을 소싱해서 판매를 한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리셀이라고 하면은 국내 소비자 가격에 구매를 해서 다시 되판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구매 대행을 하다가 리셀을 해보니까 확실히 국내 리셀 판매가 구매 대행 판매에 비해서 반응은 훨씬 빨리 오는 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소싱을 잘 해야 되고 어느 플랫폼에서 판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진은 10% 내외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세금 신고 역시 구매 대행에 비해서 훨씬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무조건 리셀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들 궁금해 하실 테니까 지금부터 제가 이 리셀을 어떤 구조로 시작하면 되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규모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할게요. 지금 보고 계신 이 도표가 2020년, 21년, 그리고 22년 1분기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구매를 한 쇼핑몰 플랫폼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2021년까지는 네이버가 조금 더 우세였고요. 그 다음에 쿠팡, SSG, 11번가 이런 순서였는데, 2022년 1분기부터는 쿠팡 매출이 앞서기 시작했고, 나머지 네이버, SSG, 11번가 순서는 그대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왜 이런 표를 보여드리고 있을까요? 요즘 쿠팡이든 네이버든 11번가든 SSG든 다 자체 멤버십으로 소비자들이 내 플랫폼에서만 상품을 구매하도록 묶어놓는 정책을 펼치고 있죠. 각 쇼핑 플랫폼별로 멤버십에 가입을 하면 대부분 무료 배송 정책, 그리고 추가 적립 또는 추가 할인과 같은 혜택을 많이 주면서 고객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모든 플랫폼에 가입을 해서 매달 이용료를 내가면서 쇼핑을 하기가 사실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각 플랫폼별로 최대한 많은 상품들이 유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렇게 치열하게 플랫폼별로 경쟁을 하는 구도에서 어떤 강점을 갖고 리셀을 하면 될까요? 이미 눈치를 채신 분들 아시겠지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쇼핑몰별로 최대한 많은 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게끔 만들고 싶어 하겠죠. 이 부분에서 리셀이 먹힌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쿠팡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을 다른 플랫폼에 판매를 한다든지, 그 반대로 다른 플랫폼에서만 판매가 되는 상품들을 쿠팡에 올려서 판매를 하는 방식으로 이 리셀을 활용하시면 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 딱 여기까지 듣고 이거 대박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로 움직이시게 될 거고요. 이렇게 듣고도 뭔 소린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걸 또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매 대행 상품을 소싱할 때도 엄청나게 다양하고 많은 아이템들 중에서 내가 어떤 거를 소싱해서 올려야 되는지 고민을 하듯이 이 리셀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좀 전에 얘기한 대로 플랫폼별로 없는 상품들을 잘 찾아서 세팅을 하면 대량 프로그램 같은 걸 쓰지 않아도 충분히 부업거리로 많은 상품들을 판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리셀하기 적합한 상품을 한두 개 정도 뽑아서 먼저 보여드릴 건데, 사실 이게 엄청난 꿀팁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듣고도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부업이 안 맞는 분들이에요. 제가 여러 가지 부업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리셀만큼 접근이 쉬운 부업도 찾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수익률은 낮긴 하지만 그래도 구매 대행 사업보다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사업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쿠팡이랑 SSG 이 두 가지 플랫폼만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SSG는 신세계 계열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든 상품들을 다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반면에 쿠팡에서도 쿠팡 자체 PB 상품들을
구매하거나 일부 브랜드 상품들을 빠르게 배송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두 쇼핑몰 모두 새벽 배송하고 빠른 배송의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상품을 소싱하시면 배송도 빨리 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신세계 계열사에서 유명한 브랜드 중에 하나인 노브랜드 상품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당연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SSG 그룹만이 갖고 있는 이런 노브랜드 같은 브랜드 상품들을 쿠팡에 재고를 쌓아놓고 판매를 할 리가 없겠죠. 자체 브랜드마저도 쿠팡에서 다 구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리면 SSG 유저들이 그만큼 쿠팡으로 옮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 플랫폼에서만 존재하는 브랜드 상품들은 리셀러들이 들어와서 판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몇 개 있어서 제가 가격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노브랜드의 버터 쿠키와 초코칩 쿠키 이 두 개를 같이 묶어서 파는 분이 있습니다. 무료 배송으로 1,740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SSG에서 얼마에 판매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면 3,980원, 버터 쿠키는 2,480원. 제가 엑셀로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쿠팡에서 1,740원에 판매되고 있는 이 상품을 SSG에서 구매를 해서 고객한테 보내면 총 구매 금액이 이 금액이 되고요. 쿠팡 수수료를 뺀 정산액을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면 9,666원 정도가 정산되는데 이 정산 금액에서 구매 금액을 빼면 마진이 되겠죠. 이 세트 하나 판매하는데 마진이 3,200원이 남아요. 만원짜리 팔아서 3,000원 남기는 거면 마진이 무려 30%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리셀해서 10개 팔면 32,000원, 100개 팔면 32만원의 마진을 남길 수 있겠죠. 물론 부가세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내고 종소세를 내고 어쩌고 하면 실제 마진은 이거보다 덜 남겠지만 이 정도의 마진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상품들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방금 보여드렸습니다. 엄청나죠?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물론 구매 대행과 마찬가지로 이미지 저작권 문제는 똑같이 존재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개 더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 유니클로 반쭈도 리셀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엄청 많이 판매가 되진 않았어도 적당히 판매가 되는데요. 저도 가끔 유니클로에서 반쭈 사 입는데 세일할 때 사면은 9,900원 정도에 살 수 있거든요. 보통 때 구매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12,900원인가 14,900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배송비도 따로 받는데도 고객들이 이렇게 구매를 해요. 마찬가지로 유니클로도 쿠팡에 따로 입점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판매가 가능한 겁니다. 에어리즘 크루넥 티셔츠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배송은 리셀이라서 아무래도 좀 여유 있게 잡은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플랫폼 안에서 구매하기 귀찮은 쿠팡 고객들이 이렇게 많이들 구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최신순으로 봐도 최근에 구매한 분들이 꽤 있어요. 자, 이렇게 제가 대표적인 예시 그리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이걸 보고도 뭔 소린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다른 영상을 봐주시면 되겠고요. 만약 여기까지 보고 당장 부업으로 시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미지 저작권만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SSG는 아무래도 대기업이다 보니까 신세계 계열사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의 이미지는 아무래도 저작권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 하단에도 이미지 도용 시 문제를 삼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는 요거 하나뿐입니다. 이것도 옆에 이 이미지는 못 쓰고요. 여기 상품 눕깃단 이미지만 잘라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구매 대행이든 위탁이든 리셀이든 결국에는 이 이미지 저작권에 있어서는 똑같이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혹시라도 내가 상품을 이것저것 올리다가 잘못 올리게 돼서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올렸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캡처해 놓은 문구를 상품 판매 페이지에 같이 넣어 주시면은 아무래도 1차적인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작권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빨리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를 자주 안 받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메일 주소나 연락 가능한 핸드폰을 적어 놓으시고 문자로 남겨달라고 해주시면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대응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리셀의 기본 구조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시작을 하면 되는지 진짜 대놓고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극히 일부 플랫폼 두 가지만 비교를 해서 보여드렸잖아요. 이걸 조금만 더 응용해서 생각을 하시면 그만큼 무궁무진하게
리셀을 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다라는 걸 금방 알아채실 겁니다. 저는 대량 프로그램을 같이 활용해서 매출을 만들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들은 프로그램을 쓰지 않더라도 수동 소싱만으로도 충분히 부업으로 먹고 살 만한 매출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리셀 판매의 평균 마진은 보통 10% 내외로 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내가 월에 200~300만 원 정도는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출도 2~3천 정도는 만들어 놔야지 실제 내가 원하는 수준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구매 대행 사업도 그렇고 이 리셀도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드리는데도 아직도 뭔가 실행을 안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면 제발 좀 뭐라도 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사셨으면 좋겠고요. 기존에 구매 대행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도소매 사업자를 따로 하나 더 만드셔서 이 리셀도 같이 진행을 하시면 수익을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알찬 정보를 갖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